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유력 인사의 사주와 운세를 인문명리학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봅니다. 유동학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은 요즘 공수처장 이 중요하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김진우 공수처장을 보겠습니다. 이분이 그 전에 박영선 서울시장 되는 게 궁금한데 우리가 한번 봤죠? 예, 2월 초에 우리가 그 당시 우리가 2월 초에 봤는데 그때 할 때는 이제 박영선 후보가 막 우길승천했죠. 네. 쭉 치고 올라갔다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데 요거 제목만 봐도 박영선 경선 통과 후 불 꺼질 운세다 이렇게 그때 봤고 언 땅에 젖은 장작 모닥불 운세다. 예, 이제 이 3월 초부터 이제 네. 박영선 후보가 괜찮습니다. 한겨울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는 모양인데 네. 3월 6일부터 이제 장작을 갖고 왔는데 네. 젖은 장작이 이제 계속 불을 붙이고 있는 모양이죠. 불을 붙인다. 그래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명리는 보면 네. 타이밍은 알아낼 수 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인지 모르지만은 그 이후로 진짜 3월달 돼가 저도 궁금했는데 사실 일을 처음에 이 일을 할 때는 틀리면 쪽팔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상당히 좀 걱정도 많이 되는데 다행히 그 뭐 윤석열 총장이 전격 사퇴하고 그거보다 더 몇 배 완전 뭐 하얗고 같은 LH 부동산 투기 사태 터져붙죠. 또 며칠 전에 그 뭡니까 박원순 시장 권력형 성 당했던 그 당사자가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 더불어민주당 안 된다 이거야. 박영서의 너 안 된다. 그러면서도 사과를 했는데 이 여자 또 웃긴 게 이 양반은 사과를 이분은 사과합니다. 그럼 자기 캠프에 있던 고민정이 그 남인순 그 진섬이 이런 사람들 캠프에 합류시키면 안 되잖아. 합류시켜 놓고 사죄한다. 말도 안 되는 이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참 어이가 경선은 통과했는데 불 꺼질 운세다. 불 꺼질지. 그래서 3, 4월 달은 계속 꺼져가지 않겠나. 꺼져가지 않겠나. 자, 한번 보시죠. 우리가 그 2월 초에 했던 거고. 자, 오늘은 김진우 공수처장 66년이시네. 말띠니까 66년이면 1월 19일인데 말띠가 아니고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제 입춘이 안 됐으니까. 입춘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은 나이가 됐어요. 을사색, 뱀띠, 을사. 이 한겨울 어린 땅에 이제 보리밭이에 있는 요 보리 같은 요 초목이 자라고 있고, 요거는 이제 뱀이죠. 뱀띠. 뱀이 이제 요거는 이제 고향을 떠나서 활동한다. 이 사람은 이제 고향이 대구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창시절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를 여기 이제 편의라는 글자는 뭐냐면 주로 남이 잘 안 가는 분야를 개척을 많이 해요. 학문적 성향이 세길인자는 학문은 이제 발을 정자 정인이 있고 남이 안 가는 분야를 개척하는 것은 편의라는데 이건 예체능계도 되고 미술도 되고 의학도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분은 희한하게 학문이 서울대 그 미술사학과를 졸업했더라고요. 미술사학과 가서 그 사법고시 보는 얘가 이렇게 쉽지가 흔한 않은데. 예는 아닌데. 그렇더라고. 특이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학문성이 요 편이구나. 남이 안 가는 것을 쫓아가구나. 미술사. 달이 보니까 이제 기축월이 얼어있는 땅이죠. 이게. 기축월. 얼어있는 보리밭 같은데 보리밭 옆에 우특선 항무지와 같은 산과 같은 제방과 같은 이 무인이 일주랍니다. 무인. 이분이 생일이 참 잘 타고났어요. 인이란 것자는 범날이 태어났거든요. 뱀띠가 소달에 범날이 태어났는데 인목은 이건 권력을 나타냅니다. 평관. 그래서 정치인은 요 생일에 평관이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공익적 마인드를 위해서는 강제성을 동반하겠다, 막 이런 뜻이고. 신은 뭐 정확히 몰라가지고 보통 모를 때는 이제 진시로 해갖고 이제 병진시라고 이렇게 제가 추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주의 성향이 어떠냐라면 이 보시면 누리끼기 하잖아요. 태어난다는 다른 글자의 한 3배의 에너지고 이거는 2.4배의 에너지인데 이 추월의 무토는 얼어있는 땅이에요. 얼어있는 땅. 우리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추월의 무토, 무인일주 똑같아요. 뒤는 다르지만 추월의 무인일주. 자기 고집과 믿음이 강하고 속내를 원래 천성상으로 잘 안 드러냅니다.
예, 토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과 고집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이고, 동서남북 고집하시구나. 이야기를 다 듣고 신중하게 처신하는 사람입니다. 예. 속내를 잘 안 드러내요. 예. 그래서 이 무토는 믿음 실자, 우리 저 서울로 따지면 이 보신각 하듯이 믿을 신자를 나타내거든요. 예. 어느 중에 주황 무대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얼어 있는 땅에 이 무토를 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무토가 있을 때는 권력을 나타내고 공조직이고 공익적 마인드를 나타내는 게 관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정관, 평관이래 가지고 권력을 나타내는 글자가 정관, 평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분은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편인이래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미술사학과를 갔습니다만은 이 관이란 글자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사회적 명예와 지위를 원한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사법고시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얼핏 보니까 윤석열 총장보다 나이는 5살 어리는데 3기 선배인가 그렇더라고. 사법연수. 윤석열 총장이 구수했으니까. 구수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 글자는 또 전문 자격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변호사하고 또 나중에 이제 정관인 사람은 판사 성향이고 평관은 권력 의지가 강하니까 이런 검사 성향이고 적지 성향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예. 특히 요 생일에 있는 글자가 이 공수처장한테는 굉장히 에너지가 강한 글자고 생기가 있습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생기가 있고 인덕이 있는 글자입니다. 여기 이제 이 뱀이란 글자하고 범이란 글자가 합치보면 인사형이라 해가지고 네.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쪽이 많은 게 형이에요. 형법 아닙니까? 형법. 네. 형한다. 그렇지. 그래서 공수처장도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생일까지만 봤을 때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글자가 잘 없어요. 잠재적으로 뭐 혼자 꼼꼼히 생각하는 성격입니다. 혼자 차분하게 예지력과 직관력 있고 이래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제 운세가 중요하지. 이제 예. 어떻게 되는지. 예. 그 미술사학과를 하고 사법고시하고 변호사도 판사도 좀 횡구로 제가 아, 그래요? 알고 있죠, 예. 그죠? 검사는 안 했잖아, 그죠? 네. 근데 이번에 갑자기 전격적으로 발탁돼 갖고 이렇게 하는데 잠시 밑에 예, 글자를 운세를 보죠. 보면. 대운을 가면.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얼어 있는 땅 항상 그 우리 시청자들도 그렇고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따뜻한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불이 이 토사주의 불은 학문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김준욱 처장은 이 기운이 쭉 이렇게 간다 이러면 15살부터 80년부터 요 세길인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요 발을 정자이는 제도권 공부를 반듯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고 인문학적 소양을 좋아한다 이런 인문학, 문학, 예술의 소양을 좋아한다는 게 15살부터 서울대 미술 사학과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반듯한 모범생으로 간 거죠. 아까 사주에 정관이 있는 데다 정인까지 오면 이게 관인 구조로 해갖고 15살부터 이 양반은 모범생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25살부터는 이 또 태양이 떴거든요. 아까 얼어 있는 땅인데 태양이 뜨면 얼어 있는 땅을 쫙 녹이면서 은둔하면서 이때는 편인은 뭐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그 처박혀서 공부를 하는 운으로 온 거죠. 예. 그래서 자기 인생관도 많이 이때 바뀝니다. 정인은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한 말을 그대로 정인인 사람은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다라면 편인은 가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빠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미술사학과 나서면 이제 미술 선생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글 쓰는 사람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법조인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기운이 예. 바뀌어버죠. 편인이 오면. 그래서 이 정인이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보수 안정을 원하고 이거는 자기가 남이 안 가는 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30대 중반부터 이 관이 이제 나타났잖아요. 네. 본격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이죠. 네. 이렇게. 그러다가 2020년부터는 이분이 기운이 바뀌는 거예요. 네. 6월 9일부터 에너지가 싹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물결이. 자기의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제가 왔다는 것은 현실적 욕망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제라는 2020년부터. 이 제라는 글자가 들어오면 관을 생하는 글자거든요. 제는 재물제자인데 바르게 재물제자인데 이게 사회의 지위직 관을 생한단 말이죠. 관을.
그래서 이분이 지금 보면 운세를 전반적인 운세를 보면 이 겨울에 얼어 있는 땅에 태어난 사람이 이 천기를 보면 이게 10년마다 오는 운인데 이거는 조용신이래 갖고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달하고 생일 기준에 갖고 명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연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결국 자연 속이 하나이기 때문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한난조습이래 갖고 추운 사주는 따뜻하게 하는 게 1순위. 네. 또 따뜻한 사주는 반드시 물을 봐야 되는 게 1순위 있거든. 네. 이런 걸 이제 명리학에서 조용신이라는데 이게 10년마다 5년마다 보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보는 이걸 대운이라거든요. 네. 이거는 뭐냐면 이 사주가 어떤 인생길을 가느냐 이걸 나타내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인생 행복길이 갈 때마다 이제 환경적 요소가 여기에 맞춰가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양반은 요때는 이제 현실적인 욕망이 들어온 거죠. 네. 20년도에. 20년도에. 근데 앞으로 이 사람이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4, 5미로 가니까 이 사람은 천운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상당히 명예욕이라는 이게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는 운세다. 이렇게 해석을 명예욕이 합니다. 강한 운세구나 원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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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건 이제 큰 환경적 요소입니다. 대운은. 네. 소운을 봐야죠 이제.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재 상황은 해운에서 결정되거든요. 네. 해마다 운. 그래서 이제 해마다 운을 이래 보면 올해가 뭐죠? 2021년. 예. 자, 이 글자를 보면 아까 이 사주는 관을 쓰는 사주였어요. 네. 땅이 너무 강하니까 나무로서 파헤치 갖고 이 사회적 인물로 만들어주는 게 관이랍니다. 관은. 네. 그래서 남녀를 불문하고 관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관이 있으면서 제가 있어야 또 관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원래 이 관이 깨지는 운이에요. 21년. 아, 보세요. 관이 깨지는 운이야? 관을 상하게 하는 글자 이런 게 나타났잖아요. 아, 올해. 예, 이 상관운이랍니다. 오. 그럼 어떤 현상이냐? 이 양반은 아까 그 을사년이었어요. 정관이었는데 예. 원래 이 상관이라는 글자 왔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사적인 욕망을 너무 드러내다 보니까 구설수 오르고 자기 명예가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 오. 그리고 자기 또 한편으로는 이걸 이제 명리학에서 우리 많이 합니다만은 상관 경관운이랍니다. 상관은 뭐냐면 자기 자아가 너무 발달된 거예요. 오. 저항권 1호라고 알면 됩니다. 관을 지금 무슨 말이냐? 여기서 관은 누구면 김준욱이한테 관은 누구냐? 자기 직접 위에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렇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겠죠. 그래서 임명했으니까 그 관이 잘못됐으면 나는 따진다 하는 게 상관입니다. 그래서 상관은 또 다른 관 중에 하나인데 이 상관은 주체적으로 보면 검찰, 경찰, 언론, 방송, 우리 같은 방송 이런 건 뭐든지 시스템대로 돌아가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따지고 비판하는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원래 김진욱 이 양반은 원래 속내를 안 드러내는데 이 상관이 왔다는 것은 나도 할 말 하겠다. 잘못된 게 있으면 시시비비를 따지겠다. 네. 그러니까 심하면 윗사람하고 부딪히겠다. 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남한테 입방아에 오를 수 있는 거죠. 이 신금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면. 이런 게 한 10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우리 네. 김준욱 처장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 이 겁재라는 것은 자기 동지 같은 사람들이 적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 인간관계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상관이라는 글자가 이 김진욱 처장한테는 지금 원래 네. 올해 안 좋네. 예, 근데 특히 이 상관운이 언제부터 돌아왔냐면 3월 6일부터 아까 박영선 저 후보 같이 이 정관을 써야 되는 사람이 상관이 왔다는 것은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게 3월부터 한 달간 지금 계속. 예. 그래 뭐 이번에 보니까 뭐 이성윤 중앙지검장 불러가지고 뭐 그러니까요. 조서도 작성하라고 바로 그게 상관적 현상이에요. 원래 그런 성격이 잘 아닌데. 아닌데요. 원래 이런 행동을 자주 하는 거예요. 오. 자기 스스로가 법을 깨고 직장 상사를 깨고 그러다 보니까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나무 입방에 많이 오르고 심하면 자기 아상을 드러내다 보면 심하게 부딪힐 수도 있고 아, 동지가 적으로 돌변할 운세.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쭉 가면 이제 원래 이제 이게 가장 극멸에 들어오는데 이제 이런 글자가 있으면 이제 겨울에 내년 1월 달이라든지 그럴 때 더 심할 수가 있죠. 이 사람. 내년 1월에. 네. 내년은 어떻게 돼? 22년은. 네, 22년은 뭐 크게 나쁘진 않아요. 아, 괜찮아요. 이 사람은 이제 크게 나쁘진 않아요. 이제 임묘진 사오미로 가면 나쁘진 않아요. 괜찮네. 올해가 이제 올해가 중요한 문제예요. 분기점이네. 올해가 이 사람한테는 상당히 자기 분기점이네. 분기점이 될 수 있는 해죠. 이 상관 경관이 오면 이 보통 상관 경관이 오면
보통 일반 직장인 같으면 열받아가 사표를 쓴다든지 아니면 윗사람이 자기를 자꾸 씹어 돌리가 구설수에 자주 오른다든지 그러니까 그 관을 그만둬야 될 상황이 온다든지 이런 현상을 이제 상관 경관운이라 이렇게 보통 부르거든요.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이게 이제 뭐 6월 달이나 뭐 9월 달 그럴 때 또 그런 현상이 많아요. 하여튼 이 어떻든 간에 이 공수처장한테는 이 1년이 이 상관 급제운이 오면 시끄러워요. 말이 많고 시끄러운 한 해네. 시끄러운 한 해가 될 거예요. 계속. 그 자리 자체도 시끄러운 자리에 올랐지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막 옆에서 막 이 상관에 오면 자기 자리를 막 흔들어 놓는다. 본인도 이런 또 운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실수를 한다. 싸우게 된다. 막 부딪힌다. 막 이런 현상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관을 쓰는 사주가 상관운이 오면 이제 귀신이 돼 갖고 별로 좋게 안 보는 에너지죠. 상관, 경관운이랍니다. 볼견자. 상관이 위에 있는 이 사주에 이 상관이라는 글자가 신금이 요 메스 같은 글자거든요. 그 위에 한번 보시면 사주에 여기 정관이라는 글자를 쓰잖아요. 이 사람은 원래는 반듯해요. 발을 정자관인데 아주 선비같이 반듯한 사람인데 원래는 반듯하게 생기잖아요. 정관. 발을 정자관이니까 신체 발부도 반듯한데 이 상관을 여기 지금 잔디거든. 겨울에 자라고 있는 잔디인데 요걸 메스 같은 신금이 오면 싹둑 잘라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상관이 정관을 친다 해갖고 상관 경관 운인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내가 열받아 보면 폭발해 푼다 뜻이 갖고 자기한테 조직 상사에 해당되는 바도 붙어푼다. 저항권 이루이고 또 그리고 남들이 자꾸 이 사람을 입방에 오르도록 하는 거예요. 입방에. 예, 김준희가 어떻더라 이렇게 한다더라 저렇게 한다더라 막 이리 입방에. 그래서 이 상관은 뭐냐면 오감이 발달됐다거든요. 이 상관이라는 글자가 중요해요. 이 신금이라는 글자는 칼, 메스, 그 다음에 뭐 보석도 해석하지만 이 칼같이 메스를 가한다. 자기도 할 말 한다. 나도 원래 할 말 하겠다. 평소에 점잖은 사람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따지겠다. 내 개인의 감정을 많이 드러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상관은. 이 자체를 보면 이 생일까지 보면 이 정관이 있는 사람은 내 하고 싶은 일을 많지만은 이 관이 강한 사람들 대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내가 참아주는 에너지거든. 참을성. 근데 원래는 그게 폭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올해 올해 관이 깨질 운세. 그래서 열받아 보면 사표 쓴다 이런 뜻이에요. 상관 경관. 네, 그러니까 우리 헌법으로 이야기하면 저항권 이론이 발휘가 되고 불의를 보면 못 참겠다도 발휘되고 자기 입장에서는 또 거꾸로 바깥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자꾸 시비 질투하도록 시기 질투하고 막 음해하고 이런 운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관은 항상 말로 벌어지는 일이거든. 구설수 오르고 남을 오해 비방을 사게 되고 그래서 이 상관이 있는 글자들이 오해 비방을 많이 사게 됩니다. 오해 비방을. 금년에 제일 안 좋은 달이 언제입니까? 그요 3월달이었고 3월달. 여기 이제 가을로 가면 이제 이분은 이제 이달 7월달 조심해야 되니까. 7월달 안 좋고 7월달도 이제 이달 안 좋네. 4월 초까지 안 좋고 4월 초까지 7월달도 좀 부딪힐 수가 있어요. 7월달. 그다음에 이제 내년 1월달. 내년 1월달 안 좋고. 올 여름에도 잠깐 뭐 굉장히 좀 구설소르든지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인문 명리학적으로 통계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인문 명리학이라는 게. 그리고 이분이 또 보면 이 겁재라는 글자를 아까 옆에 기축이라는 게 무토 옆에 기축이 인간관계를 위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은근히 이분이 원래는 천성적으로 이 토사주가 넓은 땅이 갖고 있는데 속내가 뭔지 모를 정도로 속내를 잘 안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자기 감정과 오감을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입으로 드러내고 눈빛으로 드러내고. 그래서 이게 상관이라는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원래 사주하고 이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천성이 엇박자가 나는 운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하면 자천당한다, 사표 쓴다, 우리가 상관운용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상관이라 다 나쁜 건 아니고 운이 이게 관을 안 쓰고 우리 같이 내같이 이제 상관을 쓰는 사람 나는 상관운이 더 좋아요. 나는. 어느 능력으로 가는 사주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주가 아니거든. 조직에서 가는 사주인데 이 상관운이 오면 이제 지 스스로 조직을 칠 수도 있고 바깥에서 나를 칠 수 있고 또 내가 열받으니까 위하고 문제나 한 붙자리가 부딪힐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너희 뜻대로 안 한다 이거야. 너희 뜻대로 안 한다 이거야. 네.
자, 수지로 사무실 옮기셨는데 수서.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오신 분이 몇 번이에요?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이제 02-584-847인데 이런 사람이 584에 847이. 예, 처음에 오신 분들이 그 전화 때문에 많이 오시던데 나는 항상 정치인들만 상담하는 줄 알았대요. 아니 일반인도 하지. 일반도 하는데 그래 전화 보고 오케이.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584-847-02에 수세. 아, 김진우 공수처장. 아, 그렇군요. 3월 달 4월 초까지 잘 견디셔야 될 텐데. 자, 지켜보겠습니다. 유동학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